응? 여러분, 호재를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근데 제가 왜 주 선생이 왜 호재 이야기 안 하는지 아세요? 호재를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요. 응? 그 호재는 그냥 가십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요. 호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건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사겠다 안 사겠다 이걸 끝나지 호재가 있어서 산다 안 산다 이게 아니라고요. 사니까 오르는데 이유를 붙이는 겁니다. 호재가 있다고. 근데 많이 사서 호재가 많이 사서 오른다 이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호재가 있는데 왜 하락해요? 삼성전자 들어오는데 왜 평택이 하락해요? 호재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재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전문가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저는 부동산 유튜버들, 전문가들 방송 보면서 그냥 코웃음만 칩니다. 왜? 저 인간 뭣도 모르면서 호재 이야기하고 있네. 자, 실전 투자자가 보기에는요, 그런 것들은 아주 쓸데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금리 인상이요, 그걸 영향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무조건 부동산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승론자 제끼세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는 법인으로 투자 막 하고 자기 사놓고 자기 단톡방에 자기가 산 지역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띄우고 지는 빠져나갑니다. 그런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톡방 가가지고 어떤 지역 톡방 가면은 지가 화가예요. 재개발 구역 지가 딱 지도에다 그림 그려놓고 여러분 여기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겁니다 하면서 막 모아요. 그런 지는 미리 사놨어. 그 지는 튑니다. 튀어요. 왜? 공시가 1억 미만 빌라들 법인으로 잔뜩 사놨거든요. 다 팔아치운다고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만 뭐가 되죠? 엿된다고요. 네. 뭐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쉬운 아파트만 투자를 하라고요. 재개발 전문가?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 여러분들이 재개발 사려고 하는 이유는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대박 좋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대박을. 제가 말씀드리죠. 대박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재개발 전문가? 그냥 무시하세요. 재개발 하지 마세요. 재개발 왜요? 응? 뭘 하고 싶은데요? 재개발 구역 지정도 안 된 것들 사서 뭐 하게요? 돈 벌려고요? 떼돈 벌려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투자하면요. 나중에 잃어요. 서울에 아무 빌라 사도 된다?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용산에 땡땡 지역, 서울역 인근 땡땡 지역 다 압니다. 사라는 거 저 안 사요. 뭐 알아요? 저 돈 평생 벌 건데요. 평생 벌 건데 만약에 제가 샀는데 구역이 해제가 되었어요. 아니면 구역 지정도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걸 그 재개발 전문가가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아파트만 투자하는 겁니다. 아파트만요. 재개발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요? 자, 4억짜리 빌라잖아요. 2억에 현금이 있고 2억은 대출 받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대출 쉽게 나와요? 이게 DSR 걸려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2억 투자금 갖고 2억 투자금 갖고 그 재개발 왜 투자해야 되는데요? 지방에 할 것 천지입니다. 광역시도. 근데 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세요. 전문가 믿지 마세요.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투자자예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고요. 사야 할 때, 사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믿고 사지 말아야 할 때 산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6월 1일 종부세 기산일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부세 그 과세 그 기간 과세 시점이 과세 시점 맞죠? 과세 시점 그게 지났기 때문에 대폭등이 온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전세 대란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집값이 밀어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집값을 밀어 올리려고 하잖아요. 밀어 올리잖아요.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갭 투자로 한 채 더 살 수 있어요? 취득세 중과 8% 맞아가면서? 아니에요. 하기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옆집, 나는 집을 팔지 않더라도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집 파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관망해야지. 양도세 중과 유예돼서 이제 서서히 매물이 나올 건데
생각보다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 개인적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호도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꾸 신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역시도 신봉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그냥 투자라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거 피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익절하고 그거 머리끝까지 안 잡으면 누가 욕합니까? 왜 부동산에서 남을 이기려고 합니까? 남이 돈 벌었다고 배 아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페이스대로 평생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스 말려가지고 재개발 구역 지정도 안 된 것도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빌라들이 5천, 6천 해요. 근데 내가 보는 안목에서 사서 1억 5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빌라 가격이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평생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비례상수님께 준생 무서워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정말 착한데요. 얼마나 다정한데요 제가. 자, 그리고 아까 김해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뭐였죠? 아까 김해 좀 못 봤나? 김해 자, 주익스 라이프님께서 부산 저 옆에 김해 장유 쪽 갭이 거의 붙어있던데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보면 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 에코 델타시티 검색해보세요. 자, 부동산님께서 김해 장유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하셨고요. 삶은 계란님께서 오늘 실력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공부하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비비안이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안목 배우고 싶습니다. 그냥 전국을 보세요. 전국을 보면은 실력이 늘어나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한우님 반갑습니다. 자, 비례상수님께서 창원 북면 어떤가요? 전세가율 높은데 제가 작년에 감계 쪽에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긴가민가해요. 네, 어쨌든 올해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서지민님께서 멤버십 오시면 다른 분들의 귀한 실전 투자까지 덤으로 배워갑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자, 햄피만님께서 용사는요? 라고 하는데 용사는 접근하기 힘들죠. 접근하기 힘든데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대통령 프리미엄 때문에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게 사치제로 편입되느냐 사치제로 편입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용사는 사치제로 좀 편입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자, 민줄라이님께서 장유 호재가 많지 않네요. 호재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성님께서 약간 와일드 하십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이편한 세상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카카님께서 노노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기사대기 때려주시는 방송. 팩트만 말하심. 하느님께서 준생 자신감 이렇게 하셨고요. 자, 제니리즈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선생님 말씀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미라클님께서 진실성은 있음요. 감사하고요. 자, 박복균님 반갑습니다. 호박님께서 기사대기 방송하셨고요. 서지민님께서 그쵸, 전문가들 제일 하기 쉬운 말이 실거주면 사도 됩니다. 그 누구나 다 해요. 초등학생도 그런 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레발랑도님께서 소도시가 위험한 걸 저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지방 소도시는 공급 부족 등 이유로 상승하면 공급이 너무 쉽게 됩니다. 오른 추세만 보이면 택지개발 사업으로 2년 내 분양 시작합니다. 그러면 투자 후 2년 뒤 다시 내려옵니다. 땅값이 싸서 신축 분양가는 낮아요. 자,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라 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팔라고는 이야기 안 하죠. 정말 이 사람들 골 때립니다. 김하인에게 서울 홍제동 신축 전망 어떨까요? 서울 홍제동 쪽 신축이 뭐 전망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상관이 없고, 네? 지금은 김하인님 서울 노도강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시기입니다. 자, 김표천님께서 줄센 목소리 처음 들었을 때 옛날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카트 밀면서 간식 파는 아저씨 목소리랑 많이 닮았어요. 그걸 기억을 하시나요? 응? 뭐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그분이 G4 계란 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응? 수컷토끼니까 상승하는 이유를 붙일 때 호재를 갖다 붙이죠. 그리고 뭔가를 팔죠. 물건을 팔든가 강의를 팔든가. 여러분 강의 파는 놈들 조심하세요. 응? 뻥튀기. 자, 청약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가 진짜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청약 전문가라고. 응? 여러분 청약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진짜. 자, 그쵸 혜성님, 법인이 사놓고 막 띄우는 것이 평택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자, 평택은 마케팅이 심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느낌이 듭니다. 온라인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분위기에 몰아가는 마케팅인 듯 합니다. 자, 절대 하지 마세요. 빨래질 당합니다. 김표천님께서 2급지 23평, 3급지 33평. 무조건 34평입니다. 네.
근데 2급지 3급지? 글쎄요. 둘 다 안 좋은데. 둘 다 좋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34평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자, 그리고 레발 랑도르님께서 준선이 스타일 투자는 엄청 보수적인 듯해요. 중위험, 중수익인 듯. 앞으로 이런 투자 스타일이 실력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읽지 않아야죠. 네? 읽지 않아야죠. 저는 주기를 2년,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익절해서 지역을 갈아타게 하셔야죠. 네. 자, 빌라요? 솜솜님? 좀 왜요? 하지 마세요. 제니 리저님께서 평택 무주택자인데 기다릴까요? 아니, 청약 노려보시고 안 되면요. 기다렸다가 평택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동탄 쪽으로 넘어가세요. 네. 이편태사님께서 멤버십 결제 어디세요? 구독력 가입 버튼 안 보이십니까? 아이폰은 PC에서만 보입니다. 자, 배준호님께서 주된 전국 혁신도시 중 진주의 LH 주도 상승한 지역이라 보고 지난 정권에 더욱 폭등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진주 인구 얼마예요? 제끼세요. 자, 주익라이프님, 네, 멤버십 홍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올라프님께서 청약 전문가 제일 웃김. 네. 수많은 초보들이 다 빨래질 당하죠. 자, 아이고 YBJKIGG님께서 울산 직장 부산 거주자인데 어디 지역 사는 게 맞나요? 무주택자입니다. 일단 울산 부산 관망해보세요. 레발랑도님께서 김밥 소세지 계란 사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태선님께서 울산 비규제 어떻게 보시나요? 울산 관심 많습니다. 뭐 비규제 지금도 싸요. 매우 싸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네. 근데 내년에 울산 입주가 많죠. 살 거면 내년에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기님 내년 실거주 괜찮습니다. 네. 근데 뭐 울산은 이렇게 5개의 구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구, 중구, 특히 남구, 중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가지고 신축 매수하실 거면 내년에 사시고요. 그리고 준신축 할 거면 내년에 하시고요. 근데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너무 저렴해요 진짜. 그래서 안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데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올랐죠? 자, 분명히 자 최근 3년 동안 봤을 때 자, 이때는 입주하고 2년 동안 입주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 울산 분위기가 침체했거든요. 이렇게 올랐죠? 2억 초. 근데 뛰었어요. 30%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응?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갭이 점점 줄어들죠. 네, 80%예요. 80%. 이러면 어떻게 된다? 저는 개인적 생각은 원래는 이때 2021년 1월이잖아요. 그때 2020년 12월. 2020년 12월에 울산이 규제를 묶였거든요. 아니 규제를 안 묶였으면 더 날라갑니다. 근데 상방이 중구나 남구가 규제를 묶이면서 상방이 막혔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지지부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2년 보유하기 좀 쉽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 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기도 하지만. 자,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님, 결국 올해는 전국적으로 매수할 곳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초급매라도 매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쉬세요. 네, 왜요? 기다리세요. 굳이 뭐하러? 네, 기다리세요. 동탄원 급매 매수. 뭐 동탄원은 괜찮은데 기다려보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 왜냐면은 동탄원에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나치게. 그게 양도세 중과 풀리면서 좀 더 빠질 거예요. 기다리세요. 네. 안성 아양주공 1차. 지금 안성 각 지역에 분양도 완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재건축 힘들지 않을까요? 갭은 작지만 오래 걸릴 듯합니다. 안성 아양주공 볼까요? 이름이 아양떨다? 이름 참 특이하네. 자, 용적률 108% 아주 낮죠. 네. 이래요. 와, 이거 많이 올랐죠. 네. 2020년에 이때 공채가 1억 미만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네. 이때 얼마예요? 갭이 뭐 2천, 3천에서 괜찮았죠. 왜? 취득세 중과에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재건축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왜? 이때는 괜찮은 거죠. 6천대.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2배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살까요? 사야 돼요? 네? 자, 만약에 지금 이걸 사잖아요. 3억 추가 분담금 3억 5천 들어가는 생각해 보세요. 3억 5천. 한 4억 8천이죠. 추력사 합치면은 5억입니다. 5억. 옆에 있는 신축 얼마예요? 얼마? 5억 3천. 살 거예요? 옆에 신축 비싼데 이미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죠. 이미 뜬 거는 사지 마세요.